안녕하세요. 마이티 성형외과 박정원 원장입니다. 요즘 인터넷을 보면 코 수술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, 이런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, 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런 글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환자분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, 이런 생각도 들고, 제대로 잘 수술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.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예뻐지는데 코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예뻐진다.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같은 눈 수술의 경우엔 양쪽 눈에 미세한 안구 돌출 정도 또는 눈 뜨는 힘의 차이로 인해 초반엔 비대칭으로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대칭으로 맞아지거나 비대칭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양쪽 눈이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마 근육의 작용과 수없이 눈을 깜빡이게 되면서 쌍꺼풀 라인이 원래 본인의 눈주름에 맞춰지면서 비대칭이 저절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코 수술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. 주로 낮은 코를 높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, 수술을 통해 낮은 코를 높여 놓았기 때문에 중력이나 늘어난 피부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원래 코 모양대로, 즉 낮은 코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. 그래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오똑하고 예쁘게 잘 유지되던 코 모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계속 연골 지지대에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버티지 못해 코끝이 처지고 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에 불만족이 생기고 성형외과 수술 중에 재수술이 가장 많은 수술이라는 오명도 붙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간단합니다. 첫 번째는 코를 너무 과하게 높이지 말아야 하고, 두 번째는 연골 지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. 예전부터 눈코 수술은 기본이다,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코 수술을 아주 간단한 수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, 실제로는 코 수술이야말로 성형외과 수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성형외과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테스트는 넬리건입니다. 성형외과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이 책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, 그 책의 코 챕터만 보더라도 코 성형 수술은 특출나기 어렵지만 그 보상도 특출나다, 엑설런트한 서전들 중에서도 코 수술을 그만두면서 안도하는 경우가 많다, 성형외과 의사가 커리어 초반에 코 수술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해서 코 수술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,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제 주변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코 수술을 하시다가 코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부위 수술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, 코 수술 전문으로 개업하셨다가 다른 수술로 메인을 바꾸시거나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따라서 잘 알아보지 않고 경험이 적고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기준으로만 병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앞에 교과서에도 나왔듯이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수술이지만 수술을 제대로 잘 한다면 그 결과도 아주 특출날 수 있는 수술이 코 수술입니다. 코 수술을 계획 중이시라면 집도하는 선생님이 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인지, 충분한 경력이 있으신지 꼭 잘 확인하시고 수술 받기를 추천드립니다.